네, 안녕하세요. 저는 ETS 코리아의 서동현 차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미국 ETS의 한국 지사에서 토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USA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토플 프로필 워크숍이라는 거를 리드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ETS를 통해서 트레이닝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토플 시험에 집중하기보다는 미국 대학으로 입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 다들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미에 저희 토플 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뭐 시험 많이 준비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려면 우리 타겟 스코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으실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원하는 자료를 찾으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가면 어드미션 웹사이트가 있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개괄 설명이 나와요. 어드미션 오버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일단 뭐 여러 섹션으로 나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레벨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를 찾기 시작할 때 이제 에듀케이션 USA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엑셀 파일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학교마다 이제 다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을 한번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는 정말 방대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링크를 따라서 막 가다 보시면 끝도 없이 새로운 링크가 나가고 내가 아까 찾았던 정보가 어디 갔지?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다 보면 또 그 링크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 준비하시고요. 원하는 정보 기록을 하시면서 그 정보를 어디서 찾았는지 URL도 같이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requirement 정리를 해놓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어드미션 오버뷰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레벨로 갈지 거기를 찾아 들어가야겠죠. 일단은 우리 이제 학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undergraduate admission에 어떤 requirement가 있는지 볼게요. 자, 거기로 들어가면 또 우리는 그 일반 미국 학생들이 지원하는 requirement를 보는 게 아니고 international admission requirement를 찾아봐야겠죠. 물론 이 중에서 이제 뭐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 레벨을 이제 영어로 3년 이상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 학부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admission overview에서 undergraduate admission 들어가시고 거기서 international admission requirement의 영어 점수를 찾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English Language Requirement가 나오고요. 그 학교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 점수가, 시험 종류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또 미니멈 스코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요. 시험별로 토탈 스코어만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영역별 점수까지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는 단계다. 나는 어떤 시험을 볼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시험별로 이 requirement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학교에서 requirement에 미니멈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term을 쓰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뒤에도 이제 competitive score 뭐 이런 것들 설명 좀 드릴 건데 그런 terminology까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토탈 스코어, 섹션 스코어 따로 요구하지 않는지 또 같이 정리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freshman profile이라는 걸 공개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년도 입학한 freshman 학생들의 average score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해 놓거든요. 영어 점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뭐 GPA나 SAT 점수, 작년도 freshman 클래스가 이 정도 average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서 language minimum score 그리고 freshman profile 봐서
average 스코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나의 타겟 점수를 산정을 하는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어 준비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는 언제 어디로 성적표를 보내야 되는지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볼 때 막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맞춰가지고 성적을 나중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며칠 더 지연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적표를 받는 데서도 뭐 우편으로 간다라고 하면 혼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데드라인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시험별로 이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 토플 시험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내라고 학교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시험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 성적표를 받는지,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잊지 말고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미션 홈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How the University Select the Freshman Class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거를 위주로 보는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키 메시지는 결국에는 all around student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영어 점수는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만 영어 점수만 엑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드미션이 개런티 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드미션을 위해서 여러 개의 다큐멘테이션, 여러 개의 점수 준비를 하시는데 영어 점수는 중요하지만 영어 점수에만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절대 없다. 학교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하는지 이해하려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 다 잘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려고 일단 뭐 한 학교를 이제 샘플로 한번 쭉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어드미션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FAQ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구석구석 잘 찾아보시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레벨별로, 클래스별로, 뭐 전공별로 원하는 정보 다 정리를 하시고 FAQ에도 내가 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지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COVID-19 어드바이스라는 게 학교마다 다 별도로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더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 센터들을 다 열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플 센터가 전국에 44개 있는데 한 100% 중에 한 70%, 80%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하고 응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은 영어 점수를 데드라인을 늦춰준다든지 웨이브를 해준다든지 예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뭐 토플이나 아이엘츠나 이런 컨벤셔널한 테스트 외에 간단하게 집에서 볼 수 있는 걸로 대체를 해준다. 이런 정보들이 지금 COVID-19 어드바이스에 따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지 중요한 정보를 또 COVID-19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구석구석 찾으시면서 COVID-19 어드바이스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택 인포메이션도 이제 정리를 해놓으셔서 시험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거 이제 어드미션 오피스에 보내셔야 되는데 다들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거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이 컨택 인포메이션도 레벨별로 다른 데로 문의를 해야 되는 창구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undergraduate을 하는지, graduate 프로그램을 하는지, 아니면 아직 어드미션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라고 할 때 또 문의하는 창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 사항이 어디냐에 따라서 컨택 인포메이션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물어볼 때는 우리가 아까 만들어냈던 URL 있죠. 여기서 내가 미니멈 스코어를 찾았는데 니네 학교 컴페티티브 스코어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좀 제대로 된 창구에 효율적으로 물어보시려면 이런 것도 다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샘플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을 똑같이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UCLA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는 데만도 1시간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일단 어드미션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인터내셔널 어드미션 가고 언더그래듀에이트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토플 같은 경우는 미니멈 80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또 이제 링크를 타고 가다 보니까 컴페티티브 스코어는 100점 이상이다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UCLA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작년도 지원한 학생들 중에 약 18%가 어드미티드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해놓은 미니멈 스코어는 80이지만 이렇게 내가 경쟁력 있는 점수를 보니까 UCLA에서 공개한 경쟁력 있는 점수는 100점 이상이더라 라는 게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겟 스코어를 잡으실 때는 미니멈으로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일단 secure한 점수로 이런 competitive 스코어 정보를 학교에서 좀 받아서 이거를 여러분의 타겟 점수로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with subscores above 22라고 되어 있어요. 토플 같은 경우는 영역 점수를 다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역 점수도 기본 22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학교의 기본적인 골자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4가지 영역 중에서 뭐 스피킹이 좀 부족한데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2는 내가 넘길 수 있도록 타겟을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language requirement 보면은 여러 개의 점수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토플뿐만 아니라 뭐 IELTS나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듀오링고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듀오링고가 많이 받아들여지는 시험은 아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시험센터로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워낙 어려운 지역이 있다 보니까 2021년에는 듀오링고 점수를 받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Beyond for 2021을 보면 듀오링고는 substitute로만 받을 거고 토플과 IELTS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험을 보는 분이 아니라면 내년도를 보고 있다,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시험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정보도 다음 홈페이지에서 잘 찾아서 시험을 정하시고 타겟 스코어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쫙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시험을 볼지 정하셔야겠죠. 아까 학교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only for 2021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선택해서 될지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멈 우리 타겟 스코어 할 때 학교 홈페이지 잘 찾아보시고 미니멈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컴페티티브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freshman 프로파일 잘 보시라고 했어요. 거기 average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내가 진짜 미니멈은 기본으로 넘어야 되고요. 컴페티티브 정도는 돼야지 좀 secure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타겟 스코어를 잡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ubscore도 꼭 잘 챙기시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마다 보통 이제 미니멈 스코어 옆에는 토탈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freshman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competitive score는 subscore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subscore가 말해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좀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subscore를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대형 강의를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보통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4가지 영역 중에서 리딩이나 리스닝 점수를 조금 더 높이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graduate 코스를 간다라고 하면 디스커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하면 스피킹 점수를 조금 더 높이 요구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라이팅 센터가 구축이 잘 되어 있다. 외국인 학생들의 페이퍼를 리뷰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4가지 영역 중에서 라이팅 점수를 조금 약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미니멈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서브 스코어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하시고 반영하셔서 여러분의 타겟 점수를 정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좀 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드미션 오피스에 정보를 요청을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링크를 따라가다 보면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까 말했던 average score, competitive score 없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어드미션 오피스에 아까 창구도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적절한 창구에다가 나는 이제 뭐 내후년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undergraduate의 international student로 어떤 특정 전공에 가고 싶다. 여기 미니멈 스코어는 이렇게 홈페이지 URL에 나와 있던데 혹시 average score나 competitive score를 알 수 있냐? 이걸 베이스로 해서 타겟 선정하고 공부하시면 또 scholarship opportunity는 없냐 이런 것도 학교에 물어보셔도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물어볼 때 너무 조바심 내고 오늘 보내고 내일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피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답을 빨리빨리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영어 준비를 하실 때는 늘 여유 있게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이런 타겟 점수 받을 때는 특히나 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위치아웃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점수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업 따라가고 뭐 어드미션을 받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영어 점수가 만점이라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어드미션 개런티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뭐 토플 점수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GPA도 마찬가지고 다른 SAT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만 우수하다고 해서 절대로 뭐 학교에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all-around 스튜던트가 되면서 적절한 영어 점수를 잘 갖춰놓는 게 목표로 잡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영어 시험 이제 준비하시면서 쪽집게 학원 많이 다니실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어드미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유학을 가면 영어 습이 정말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과정을 이런 점수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학 가서 정말 필요한 나의 영어 실력을 improve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실력이 돼야 원하는 지식도 제대로 쌓을 수 있고요. 가서 제대로 나의 가능성도 펼칠 수 있으니까 특기학원 다니시면서 그런 스킬업 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나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이제 볼 때 유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험 유형을 파악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영어를 속히 잘한다라는 학생들이 저는 뭐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나왔고 그냥 시험 볼게요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토플 저희 이제 시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카데믹 잉글리시 스킬을 보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이제 통합형 문제들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강의의 일정 부분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강의는 없어져요. 그리고 비슷한 패스지가 주어지고요. 방금 네가 들었던 거 읽은 내용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을 모르고 내가 그냥 영어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뭐 유형을 잘 파악해서 봤을 때보다 본인의 실력을 더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저희 토플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시험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나온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답을 했는지, 답을 하지 않은 문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피처가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피처를 모르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알고 있는 시험 학생보다 더 퍼포먼스를 내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이 유형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 유형인지 잘 파악하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 주관사에서 나온 공식 기출문제 같은 걸 좀 보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기출문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봐야 되는 시험과 가장 난이도 면에서 유사하고요. 그리고 뭐 어휘 수준이라든지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스터디하는데도 가장 큰 도움이 되니까 주관사에서 만든 기출문제 꼭 보시고요. 기출문제 속에서도 또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샘플 답안이랑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관사가 이제 객관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obvious하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주관식들은 이런 주관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샘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도 굉장히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니까 뭐 기출문제,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출문제, 거기에 서술 내용 같은 걸 다 파악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꼭 보시라고 하는 게 루브릭이에요, 루브릭. 그러니까 주관식을 채점하는 기준을 또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학원을 가면 학원에서는 이제 막 어휘 외우라고 하고요, 표현 외우라고 하고요, 문장 구성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트로덕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아카데믹 뭐 스피치나 아카데믹 라이팅의 기본 틀 같은 걸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려주는 학원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주관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점 기준표를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토플 시험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평가 시험도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같아요. 아카데믹 잉글리시 스킬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 루브릭을 보면 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채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아카데믹 스킬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게 언제 도움이 되냐.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만약에 다 썼다고 생각을 할게요.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이제 좀 고쳐야 되는 게 생길 때 나는 무엇에 먼저 손을 대야 되는가. 이거를 큐사인에 여러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루브릭 안에 들어있어요. 저희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라이팅을 드래프트라고 생각을 해요. 드래프트. 파이널 버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 개 철자 같은 거 틀리는 거, 뭐 간단한 그래머가 틀리는 거를 점수를 많이 깎지 않습니다. 이런 게 다 루브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라이팅을 완성을 하고 1분 시간이 남았을 때 무엇을 수정을 해야 되냐. ETS가 더 중요한 거는 메시지 딜리버리예요. 메시지 딜리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을 때 ETS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파악하려면 루브릭을 제대로 보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파이널 터치를 손을 보시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ractice 노트 테이킹 당연히 중요하죠. 이건 노트 테이킹은 사실은 이제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학 가서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강의 내용을 들었을 때 메인 아이디어를 적고 어떻게 로지컬하게 이 글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 프롬프트에서 내가 뽑아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다 노트 테이킹 하는 스킬로 인핸스 할 수 있고요. 뭐 영어로 노트 테이킹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듣지만 국어로 노트 테이킹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더 맞는 효율적으로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는 스킬도 계속 연습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관사에서 만든 기출문제 보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주관식을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루브릭이나 주관사에서 만들어 온 해설집 같은 거 잘 보라고 말씀드렸고, 노트 테이킹 잘 준비하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영어 시험을 보는데 어드미션에 필요한 점수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유학을 가서 필요한 본인의 능력을 인핸스 하는 것도 목표잖아요. 그럴 때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크 같은 거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무크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뭐 학교들에서 온라인 강의를 이제 외부인들도 들을 수 있게 공개를 해놓은 코스예요.
이런 걸 들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서브젝이나 토픽이 굉장히 많죠. 뭐 나는 평소에 관심 없는 동물학, 식물학, 뭐 천체 물리학, 뭐 아니면 서양 미술사 별개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하다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무크를 해서 좋은 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관심사에 맞는 컨텐츠를 찾아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컬리지 레벨에서 필요한 어휘를 진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게 또 무크예요. 그리고 테드톡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있는데, 테드톡 왜 유튜브 채널에 보면 테드톡에 영문으로 이제 해설자가 나와서 나오는 것도 있고, 요즘엔 자막도 많이 달려 있잖아요. 테드톡이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전문 분야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대중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지만 사전 지식이 없어도 따라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하는 라이브 강의가 아니고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는 언어로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드톡을 또 참고를 하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뉴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뉴스의 특성상 이제 테드톡처럼 정제된 어휘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고급 어휘를 사용을 하고 이런 이슈도 스터디할 수 있으니까 무크, 테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필요한 영어 능력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고급 어휘를 좀 배우실 수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리소스 같은 거를 보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every minute count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스스로를 계속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토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는 어떤 거를 사용을 했냐면 이제 토플 리스닝의 렉처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제 교재 같은 거 보면 렉처가 패시지가 제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패시지를 인사이드 앤 아웃으로 다 공부를 해서 모르는 어휘, 모르는 표현이 없도록 일단 패시지를 지문으로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걸 내가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리스닝 프롬프트를 계속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냥 뭐 지하철을 탈 때도 리스닝도 듣고 한 30번 들으면 외워지거든요. 그 외워진 거를 다시 라이팅으로 옮겼어요. 라이팅으로 옮겨서 쫙 써보고 그리고 라이팅이 다 외워지면 그러면 그걸 달달달달 입으로 말해보고 이렇게 해서 토플 정도 레벨이 되는 패시지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이렇게 4스킬을 계속 돌려서 하면 여러분 점수에도 분명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고 영어 실력도 늘어난다라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급 어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ake the attempt to make a dif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여러분 챌린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학교에서 하는 디베이트 클래스라든지 엘로케이션 같은 거 참여하시고요. 저희 토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코리아 타임즈와 함께 잉글리시 프레젠테이션 컨테스트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 해보시면서 내가 자꾸 말해볼 수 있는 거,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쓸 수 있는 환경에 계속 놓으시고요. 계속 스스로 챌린지 하시고요. 계속 연습하셔야지 늡니다. 제가 예전에 교수님한테 선생님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본 일이 있는데 나이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봤더니 just do it 이었거든요. 영어는 사실 왕도가 없어요. 잘하려면 정말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에 스스로를 넣으셔야 되고요. 스킬을 다 써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every minute count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좋은 소스에 계속 노출되는 게 중요하고요. 노출만 될 게 아니고 스스로 입으로도 말하고 써봐야지 영어는 늘어납니다. 좋은 소스 잘 찾아서 영어 공부 잘 하시고요. 시험도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시험은 last minute에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토플 시험은 2년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ETS에서 2년을 정해놓은 것은 그냥 2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다 리서치 베이스로 나와 있는 기간이거든요. 한 사람의 영어 실력이 확 늘거나 확 줄려면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면 이제 단계식으로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ETS에서 점수를 받았으면 2년 이상은 2년 이상 넘어가는 기간에는 이 학생의 퍼포먼스를 이 점수로 개런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2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2년을 얘기 드리는 건 그만큼 여러분의 점수는 2년간 유효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데드라인 맞춰서 하루 계산해서 이때 시험을 보면 이때 점수가 나오고 이때까지는 데드라인까지 성적표가 가겠지 이렇게 해서 꽉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요. 영어 점수는 미리미리 끝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다큐멘테이션을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데드라인 동안 성적표가 오지 않아가지고 발 동동 구르시는 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영어 점수는 2년간 유효하니까 미리 한 학기 전에 끝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토플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토플 시험은 4가지 영역을 보는 아카데믹 잉글리시 스킬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른 시험이랑 좀 차별되는 거는 완전히 어드미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안 되거든요. 일단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필요한 모든 상황을 시험에 다 녹여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스닝의 가장 쉬운 문제가 이제 뭐 교수님과 할 수 있는 대화, 아니면 친구와 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제로 수업 듣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 상황 같은 거를 다 녹여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저희 토플 시험 준비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미션에 필요한 점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서 필요한 나의 영어 능력을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플 시험은 3,50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이미 선택을 하셨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50여 개국 11,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저희 토플 시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스코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웨이터를 선정을 하고 웨이터가 여러분의 점수를 평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웨이터는 아무나 될 수는 없고요. 다 시험을 보시고 통과한 분들에 한해서만 웨이터 자격을 주어지고 여러분의 리스폰스를 받아서 첫 채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웨이터가 그러면 한번 서티파이가 되면 영원히 웨이터로 활동할 수 있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점수를 채점하기 전에 웨이터는 또 그날마다 시험을 또 봐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채점을 하는데 웨이터 개인의 컨디션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웨이터가 오늘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 ETS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만 여러분의 리스폰스를 열어서 채점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채점을 하는 것도 한 명이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중 채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자동화된 시스템과 휴먼 웨이터가 다중으로 채점을 하고 있어서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점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시험을 신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저희가 시험센터를 44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7, 80% 정도의 센터가 여러분에게 seat availability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시험 보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죠. 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특정 지역에서는 토플 센터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특히 이제 초창기 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센터가 전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ETS에서는 토플 IBT 시험을 똑같이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앳홈 에디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이제 컴퓨터 단말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웹캠과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집에서도 토플 IBT와 똑같은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문제 없이 대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라이브 프록터가 이제 여러분 시험 보는 장면을 다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시험 보는 장면이 또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security concern도 저희가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는 일단 홈 에디션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컨펌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안에 토플 시험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뭐 IBT 시험센터에 가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애톰 에디션 응시하셔도 좋습니다. 애톰 에디션을 이제 경험해보신 분들 중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점이 뭐냐면 어쨌든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주관식으로 해야 되는 스피킹, 라이팅 할 때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서 좋다라는 코멘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나에게 시험장 가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집에서 보는 시험이 더 좋은지 잘 파악하셔서 둘 중에 원하시는 시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ETS에서 퍼블리시한 그 연구 자료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ETS에서는 한국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이제 연구를 올해 초에 진행을 해서 한 500명 이상 되는 이제 해외 연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설문을 진행을 했어요. 과연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간단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떠세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주변 지역, 아시아 다른 지역보다 영어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사교육에 좀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한 10여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스터디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을 만한 걸 제가 좀 뽑아왔어요. 국가별로 토플 점수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토플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주변 지역은 다들 영어 능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토플 점수가 한국은 떨어지고 있다. 좀 이거 위기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주변 지역 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입학 지원할 때 다 여러분의 컴페티터예요. 근데 이들의 영어 점수는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토플 점수 올리는 것도 좀 타겟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드미션에도 도움이 되지만 토플 점수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opportunity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스터디 어브로드 할 때도 영어 실력이 좋으면 가서 훨씬 더 적응하기도 편하고 어드미션 받기도 편하고요. 가서 공부하고 원하는 이제 지식을 함양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을 찾고 직장에서도 더 opportunity를 찾는데도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러분 또 흥미있게 받으실 수 있는 게 영어 점수가 높을수록 연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도 그 스터디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토플 점수 공부하시고 어드미션 준비를 하시면서 영어 시험 공부하시잖아요. 영어 공부하실 때 이렇게 그 입학을 위한 점수만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영어 실력은 실제로 가서 적응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커리어 전반에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스킬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너무 공부하시는데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 이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스터디 내용까지 좀 포함을 해보았습니다.